이 방송은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을 오래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요즘 새벽 2,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이 잘 오지 않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당을 관리 중이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새벽 각성이 반복되면 혹시 혈당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더 불안해지시지요. 오늘은 새벽에 자꾸 깨는 문제와 혈당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4세 김오오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분명히 졸리고 침대에 누우면 한 번에 잠이 드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새벽 2, 3시쯤입니다. 깊이 자고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고 시계를 보면 늘 비슷한 시간이어서 또 이 시간이네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이 나고 속이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도 들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욕실에 다녀온 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이렇게 깨면 내일 하루가 또 피곤하겠지. 혈당은 또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김호루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로 식습관을 조금 고치고 약도 일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시작하고 나서 혈당이 꽤 안정되는 것 같아 안심했지만 최근에는 집에서 재는 혈당이 들쭉날쭉해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고 나서 재보면 평소보다 숫자가 튀어 있는 날도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나오는 날도 있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서 혈당이 나빠지는 건지 혈당이 나빠져서 잠을 못 자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아내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라며 위로를 건네지만 김어르신 입장에서는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아침 6시 반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부터 뒤척인 날은 이불 속에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면 눈 밑이 태폐 보이고 머리는 멍한데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고 주 3일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이어가고 있어서 아침의 피로는 곧바로 업무 능력과 연결됩니다. 회의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물어보거나 중요한 내용을 깜빡하고 메모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후배들은 예의상 티를 내지 않지만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자책감이 속으로 쌓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잠깐 눈을 붙이고 싶지만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고 혈당을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밥을 조금만 덜어 먹고 반찬도 골라 먹으려 애쓰지만 저녁에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새벽에 배고파서 깨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늘은 그냥 조금 더 먹자 하고 위로하면서 밥과 국을 평소보다 더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실컷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 밤에는 배가 부른 상태로 눕게 되고 잠은 금방 들지만 역시나 새벽 2, 3시가 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과 함께 눈이 떠집니다. 주말이면 피곤을 한꺼번에 풀고 싶어 아침 늦게까지 누워있으려 하지만 혈당약을 제때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늦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결국 주말 아침도 어정쩡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평일과 주말의 생활 리듬이 뒤섞여 몸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혈당 수치를 검색해 보거나 인터넷에서 새벽에 깨는 이유, 당뇨와 불면증 같은 단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떤 글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불안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진료실에서 바쁘게 지나가는 몇 분 동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꺼내지 못하고 돌아온 날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벽에 반복해서 깨는 일은 단순히 잠을 설쳤다는 수준을 넘어 낮 동안의 기분과 집중력, 가족과의 관계, 혈당 관리에 대한 자신감까지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자체가 두려워지고 또 새벽에 깨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밤마다 따라붙게 됩니다. 새벽 2, 3시에 눈을 뜨는 경험은 단지 한 번 놀라 깬 정도가 아니라 며칠, 몇 달에 걸쳐 반복되면서 점점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계를 확인해 보면 아직 알람까지는 한참이 남아 있고 다시 자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몸과 마음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마른 느낌이 올라와 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기도 합니다. 배 안에서는 허한 느낌과 함께 살짝 출출한 느낌이 섞여 있어서 배가 고파서 깨는 건가, 혈당이 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밤마다 한 번씩은 꼭 일어나게 되고 다시 누웠을 때는 이미 잠이 달아난 뒤입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건강검진 결과표에 적힌 숫자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어서 그런가, 요즘 운동을 덜 해서 그런가, 약이 안 맞는 걸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다시 잠이 드는데 30분, 일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밤에 깨는 시간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깨고 나면 그날 하루의 혈당과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먼저 걱정부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몸은 아직 더 자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허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머리는 맑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날이 많아집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봐도 얼굴빛이 평소보다 칙칙해 보이고 눈과 주름 사이로 피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혈당을 체크하는 분이라면 이때 또 한 번 긴장이 됩니다. 오늘은 숫자가 괜찮을까? 어제와 또 다르게 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혈당계를 들고 손가락을 찌르게 됩니다.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역시 새벽에 깬 게 혈당 때문인가 보다 하고 단정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게 나오면 어제 저녁을 너무 적게 먹었나? 약이 너무 셌나? 하며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낮 시간에도 여파는 계속됩니다. 사무실에서 문서를 읽다가도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같은 줄을 두세 번 읽어야 머리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납니다.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왜 이 방에 들어왔는지 잠시 잊어버리는 사소한 일들도 더 자주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뇌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까지 고개를 듭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괜히 날카로운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배우자나 자녀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난히 거슬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내가 요즘 예민해졌구나 하고 느끼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어서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것 같고 너무 적게 먹으면 배고파서 깨는 것 같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새벽 각성이 반복되니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일부러 든든하게 먹고 자보고 또 어떤 날은 가볍게 먹고 자보지만 새벽 2, 3시에 눈을 뜨는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는 오늘은 꼭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또 깨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동시에 올라와 스스로를 더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벽 각성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의 시작, 낮의 집중력, 저녁의 감정 상태까지 이어지면서 하루 24시간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혈당에 대한 걱정, 약과 식사, 운동과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한꺼번에 엉켜 있어서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2, 3시에 깨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혹은 갱년기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당을 함께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수면과 혈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벽 각성을 더 자주 만들기도 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깊은 잠, 즉 깊은 단계의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 자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푹 자던 분들이 50대 이후에는 작은 소리에도 금방 잠이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는 두꺼운 이불로 꽁꽁 싸매듯이 뇌와 몸을 보호해주던 깊은 잠해층이 점점 얇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얇아진 수면 위에 혈당의 변화가 더해지면 새벽 2, 3시의 각성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혈당은 하루 종일 오르내리며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아침 공복, 식사 직후, 운동 전후, 잠들기 전,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몸 안에서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크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과하게 올라가는 순간이 생기면 뇌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를 깨우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이나 야식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경우 처음에는 배부르고 졸려서 금방 잠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거나 다시 오르내리면서 몸 안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배가 속이 빈 듯한 느낌, 이상한 불안감과 함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를 너무 가볍게 하거나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이 에너지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벽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이 간에 저장해둔 당을 꺼내 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역시 잠이 얕아지고 깨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걱정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겉으로는 잠이 든 것 같아도 몸 안에서는 여전히 긴장 모드가 유지되기 쉽습니다. 회사 일, 경제적인 고민, 자녀와의 관계, 건강에 대한 불안 등은 중장년 이후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맴돌다 보면 조금만 혈당이 흔들려도 조금만 심장 박동이 바뀌어도 뇌는 그 신호를 크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생활 리듬, 즉 몸 안의 시계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움직일 때 가장 안정된 리듬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야근이 잦거나 주말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와 운동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몸 안의 시계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리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수면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제때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중간중간 깨는 잠, 특히 새벽 시간대 각성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도 영향을 줍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나 진한 차, 자기 전에 술 한두 잔은 잠이 빨리 오게 하는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의 양을 줄이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혈당을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술이 혈당을 오르내리게 만들고 밤중 저혈당이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TV, 태블릿 등의 화면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화면을 보며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습관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내용은 마음을 계속 흥분시키거나 걱정거리로 가득 채웁니다. 이런 상태에서 눈을 감으면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아직 남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깊은 잠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새벽 2, 3시에 깨는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기보다 나이와 수면 구조의 변화, 혈당의 오르내림, 생활 리듬의 불규칙, 스트레스, 카페인과 술, 스마트폰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씩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혈당과 수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밤 사이에도 아주 정교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호르몬, 자율신경계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몸을 지키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왜 새벽 2, 3시에 특히 더 잘 깨는지, 왜 혈당과 수면을 함께 보아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일종의 몸 안의 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리듬이지요. 이 리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질수록 분비가 늘어나 잠이 들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아침에 서서히 올라가면서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새벽 시간대와 겹칩니다. 몸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깨어날 준비를 해볼까 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충분히 자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혈당이 함께 출렁이면 잠이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잘 알려진 현상 중 하나가 새벽 현상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혈당이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간에 저장해둔 당을 조금씩 꺼냈으며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글루카곤 같은 여러 호르몬이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 호르몬이 과하게 작동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새벽에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몸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심장 박동이나 체온, 호흡 패턴 등에도 미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수면이 깊고 안정적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며 수면이 얕아진 상태라면 이런 변화만으로도 잠이 깨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약이나 생활습관, 저녁 식사 패턴 때문에 새벽 시간에 혈당이 너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거나 불안감이 올라오고 이상하게 선풍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새벽에 눈을 뜨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활동할 때, 부교감신경은 쉬고 회복할 때 더 활발해지는 쪽입니다. 밤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해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혈당이 들쭉날쭉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쉽게 우위를 차지합니다. 즉, 몸은 누워 있지만 신경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가까운 모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혈당 변화, 작은 심장 박동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잠에서 깨어나기 쉬워집니다. 수면의 구조도 함께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밤새 한 번에 쭉 깊게만 자는 것이 아니라 얕은 잠과 깊은 잠, 꿈을 꾸는 잠, 이 교대로 반복되는 수면 주기를 여러 번 돌아가며 잠을 잡니다. 이 주기가 한 번 도는데 대략 90분 안팎이 걸리는데, 새벽으로 갈수록 꿈을 꾸는 잠의 비율이 늘어나고 깊은 잠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2, 3시 무렵은 많은 분들에게 있어 이미 두세 번째 수면 주기를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원래도 수면이 조금 얕아지는 구간인데, 여기에 혈당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겹치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눈을 뜨기 쉬운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밤사이에 체온이 약간 변하거나 속이 약간 쓰리거나 평소 흡연을 하시던 분이라면 니코틴이 떨어지는 느낌만으로도 잠이 깰 수 있습니다. 또 밤에 코를 고는 습관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뇌가 숨 쉬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방어적으로 잠을 끊어 깨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혈당의 변동은 뇌와 몸이 받는 부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에 비해 아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튀는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일단 깨워서 상황을 확인해 보자는 쪽으로 작동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깨는 경험이 반복되면 다음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더해집니다. 또 새벽 2, 3시에 깨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잠들기 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긴장감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수면을 얕아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실제로 혈당의 변화가 크지 않은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벽 각성은 혈당이라는 숫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몸 안의 시계, 호르몬의 리듬, 자율신경계의 균형, 수면 구조, 그리고 심리적인 긴장이 서로 얽혀 있는 현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 혹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씩 조정해 볼 수 있는 지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중년 이후에 특히 자주 하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의 실수들이 어떻게 이 균형을 더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은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에 새벽에 자꾸 깨는 문제를 겪는 분들을 보면 생활 속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프면 깨니까 아예 든든하게 먹고 자자 하는 생각입니다.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었다가 새벽에 깨본 경험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늦게까지 먹거나 자기 직전에 밥과 국을 한 번 더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라면, 빵, 과자, 과일 등을 양껏 먹고 나서야 마음이 놓여서 잠자리에 드는 패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야식과 과식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포만감 때문에 쉽게 잠이 드는 것 같지만 몇 시간 뒤 혈당이 크게 출렁이면서 오히려 새벽각성을 더 자주 만들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눕는 것은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을 악화시켜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술을 수면제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잔만 마시면 금방 잠들 수 있다며 자기 전 소주나 맥주, 와인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술은 잠이 빨리 들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는 역시 술 한 잔이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알코올이 몸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혈당이 흔들리고 자율신경계가 자극되면서 새벽에 자주 깨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술은 깊은 잠의 비율을 줄이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스마트폰을 늦은 시간까지 붙잡고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리니까 오후 늦게까지 진한 커피나 차를 마시고 자기 전까지도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으니 동영상 몇 개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이런 습관은 수면을 깊게 만드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잠 전체를 얕게 만듭니다. 특히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화면을 보다가 졸린 상태로 그냥 잠이 들면 뇌는 여전히 자극을 많이 받은 상태라 새벽에 쉽게 깨어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주말과 평일의 생활 리듬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오늘만큼은 푹 자보자 하며 늦게까지 누워 있으려 합니다. 또 저녁 약속이나 가족 모임으로 인해 저녁 식사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지는 날이 반복되면 몸 안의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리듬이 자꾸 바뀌다 보면 수면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 혈당 조절 리듬이 제각각 움직이게 되어 어느 날은 일찍 깨고 어느 날은 늦게 깨는 패턴이 뒤섞입니다. 그 결과 새벽 2, 3시 각성이 더 자주, 더 불규칙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과 수면에 대한 불안을 혼자만 품고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서 검색창에 당뇨 불면증, 새벽 혈당, 잠 안 올 때 음식 등을 찾아보면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자극적인 표현과 극단적인 내용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나도 곧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그 불안이 또 다음날의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실에서는 바쁜 분위기에 눌려 충분히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 새벽 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몸이 힘들어지면 쉬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활동량을 점점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운동은 피로를 쌓이게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지내면 몸의 에너지 소비와 수면 욕구가 충분히 쌓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밤에 누웠을 때 몸은 피곤한 것 같은데도 깊은 잠으로 푹 빠져들지 못하고 얕은 잠이 이어지다가 새벽에 깨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가벼운 걷기나 규칙적인 활동이 부족하면 혈당의 하루 리듬이 더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실수의 공통점은 당장 편해 보이는 선택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수면과 혈당의 균형을 더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야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술과 스마트폰으로 잠들기 직전까지 위로를 받으며 주말마다 리듬을 바꾸고 불안을
혼자만 품고 있는 것들은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의 시계와 혈당,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생각하면 조금 다른 선택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새벽 2, 3시 각성을 줄이기 위해 혈당과 수면을 동시에 고려한 하루 루틴을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2, 3시에 깨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혈당과 수면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보다 하루 전체의 리듬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몸 안의 시계가 일정한 패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아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밤에 잘 잤든 새벽에 한번 깼든 기상 시간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것이 몸 안의 시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눈을 뜨면 잠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두세 번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커튼을 열어 아침 햇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조명과는 다른 자연광은 뇌에 이제 아침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을 줄이고 코르티솔 리듬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가능하다면 간단한 혈당 체크를 하는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을 기록해 두되 숫자 하나에 너무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흐름을 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급하게 혹은 너무 늦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적절한 식사 구성은 다르지만 가능한 한 지나치게 달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속이 부담되지 않는 한 끼를 일정한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상담과 상의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지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침에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집 안에서의 가벼운 걷기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고 어깨와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혈당과 수면의 리듬을 깨지 않도록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가능한 한 하루 3끼 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정한 패턴을 크게 건너뛰지 않고 너무 들쭉날쭉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아주 늦게 먹고 또 어떤 날은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에 한꺼번에 먹는 패턴은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진한 차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양과 시간을 조절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시니어 분들에게는 오후 3, 4시 이후의 카페인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오전에 마신다면 한두 잔 정도로 줄여보고 오후에는 물이나 카페인이 적은 차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밤에 잠이 와도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 30분 정도의 걷기를 하루에 나누어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10, 15분 동네를 가볍게 걷고 저녁 식사 후에도 조금만 걸어보는 식입니다. 이때 무리해서 숨이 차도록 빠르게 걷기보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운동과 약, 식사의 관계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본 뒤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후와 저녁으로 넘어가면 새벽 각성을 줄이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예를 들어 밤 9, 10시 이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시간을 앞당기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 본인 몸에 맞는 적당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새벽에 깨기 쉽고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서 항상 허기가 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저혈당에 가까운 느낌으로 새벽 각성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저녁 식사 패턴이 새벽 각성을 덜 만드는지를 관찰하며
조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식사 일지와 혈당 기록을 함께 가져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술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새벽 각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술로 달래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양을 줄이거나 술 없는 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잠이 빨리 오게 하는 것 같지만 밤에 두 번째, 세 번째 수면 주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벽에 깨는 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TV, 태블릿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화면을 멀리 두고 눈과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거나 짧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의 루틴은 새벽 각성 관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선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밝지 않은 조명, 적당한 온도와 습도, 편안한 침구는 기본입니다. 침실을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을 자는 공간으로 뇌가 기억하도록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는 동영상 시청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조용히 쉬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식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간단한 호흡과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5, 10회 정도 반복하면서 어깨와 턱에 힘을 빼줍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무리하게 힘을 주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만약 자기 전에 항상 무언가를 먹어야 마음이 놓이는 분이라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덜 부담이 되는지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갑자기 끊거나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음식을 급격히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 혈당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매일 복잡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잠든 시각과 깨는 시간, 새벽에 깨었는지 여부, 아침 기분, 간단한 혈당 수치, 그리고 전날 저녁 식사와 활동 정도를 간단한 키워드로만 적어 보셔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어떤 날은 새벽 각성이 덜했고 어떤 날은 더 심했다는 패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을 진료실에 가져가 담당 의사와 함께 보면서 약이나 식사, 운동, 생활 리듬을 어떻게 조정할지 상의하시면 훨씬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하루 루틴을 갑자기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을 조금 더 자주 보게 만드는 것, 오후 늦은 카페인을 줄여보는 것, 자기 전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 안의 시계와 혈당 리듬,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새벽 2, 3시에 깨는 횟수와 강도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응원하는 태도로 생활을 조정해 가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조정해도 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특히 주의해야 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잦더라도 모든 경우가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새벽이나 밤에 깨면서 가슴이 심하게 조이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될 때입니다. 가슴 한가운데나 왼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고 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숨이 차고 메스꺼움이 동반된다면 심장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애매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내과나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새벽에 깰 때마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서 벌떡 깨는 일이 자주 반복될 때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누운 상태에서 이유 없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쉬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현기증과 함께 불안이 몰려온다면 부정맥이나 공황 증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며칠 내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만 넘기지 마시고 심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혈당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수치로 자주 측정될 때입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서 혈당을 쪘을 때 평소와 비교해 극단적으로 튀는 숫자가 반복된다면 약의 용량이나 복용 시간, 식사 패턴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혈당 기록과 함께 내과나 내분비 내과를 찾아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목이 심하게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피로감이 심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새로 당뇨가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새벽 각성과 함께 우울감이나 무기력, 불안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힘이 전혀 나지 않거나 예전과 달리 좋아하던 일에도 흥미를 잃고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길게 이어진다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는 분들에게 새벽각성이 새로 시작되거나 이전보다 훨씬 심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암 등 만성질환을 관리 중인데 최근 들어 밤과 새벽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약이 바뀌었거나 체중 변화와 식사 습관 변화가 있었거나 다른 약이 추가된 경우에도 수면과 혈당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새벽 각성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겪는 새벽 각성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함께 올 때입니다. 속이 타는 느낌, 숨이 가빠지는 느낌,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묵직한 통증, 심한 두통,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등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해 두었다가 진료 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자니 괜찮아지는 것 같고 안 가자니 마음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일수록 한 번은 직접 진료실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자신이 적어온 수면 혈당 노트, 복용 중인 약 목록, 하루 식사와 활동 패턴을 함께 보여주시면 새벽 각성을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전신 상태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방금 말씀드린 경고 신호가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직접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는 것은 불안을 줄이고 더 큰 문제를 미리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를 혼자서만 끙끙 앓기보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점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고 앞으로 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새벽 2, 3시에 깨는 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는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혈당의 오르내림, 스트레스, 생활 리듬의 흔들림이 겹치면서 새벽 각성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즉, 나이 탓만 하기보다 내가 조정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혈당과 수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려가면 우리 몸은 이를 작은 위기 상황으로 느끼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을 깨우려 합니다. 반대로 잠이 계속 부족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따로, 혈당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리듬 속에서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완벽한 해결책을 한 번에 찾으려 하기보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보는 것, 오후 늦은 카페인을 줄이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는 것, 자기 전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두는 것, 짧은 호흡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여 새벽 각성의 횟수와 강도를 서서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중에 나는 무엇부터 해볼 수 있을까를 한 가지 많아도 두세 가지 정도만 골라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선택을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했다면 그것은 이미 몸 안의 시계와 혈당, 신경계에 새로운 신호를 보낸 소중한 변화입니다. 혹시 가족과 함께 생활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잠과 식사, 활동 패턴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깨는 이유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우리 저녁 루틴을 조금만 바꿔볼까?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혼자 걱정할 때보다 훨씬 가볍고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수면 혈당 노트를 간단히 적어 보시면서 어떤 날은 덜 깨고 어떤 날은 더 깨는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은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와 상의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송에서 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생활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 복용 시간, 식사 구성과 운동 계획을 바꾸는 일은 의료진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벽 2, 3시에 깨는 일이 오늘 당장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걸음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